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영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산학협력법을 제정하면서 산학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선순환 협력체제는 혁신주도형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요. 오늘은 한밭대학교의 최종인 산학협력부총장을 만나 그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의 비전을 실현하는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산학협력의 전통을 유지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한밭대학교 최종인 산학협력 부총장. 대학 비전인 산학일체 혁신대학의 방법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까이서 뵈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방학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 방학 중이든 뭐 어떻든 이 산학협력에 관한 일은 쉬지 않고 계속 네. 움직이는 거죠. 네. 불 꺼지지 않는 그렇습니다. 산학협력의 모습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대담에 앞서서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총장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산학협력을 맡고 있는 최종인입니다. 따뜻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밭대학교 산학협력 부총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산학협력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아무튼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네. 이게 이제 2003년에 그렇죠. 제정돼서 각 대학의 전국의 모든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이제 설립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산학협력단에 대한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왜냐하면 산학협력 단장도 겸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줄여서 말씀드리면 산촉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대학하고는 독립적인 형태의 모습이고요. 하나의 독립법인이라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대학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만들고 산업체와의 협력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대학이 갖고 있는 사명이랄까? 뭐 이런 것이 이제 교육, 네, 연구, 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죠.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네,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 산학협력을 통한 봉사 뭐 이렇게 또 맞습니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산학협력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고 또 산학협력단은 뭐 지금 방금 전에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같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 산학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대학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체 측면,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차원에서 보게 되면 산학협력을 통해서 교수들은 산업체의 요구에 의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를 통한 연구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또한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업의 기회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을 대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좋은 인재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보게 되면 경쟁력 차원에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를 통한 기업체가 클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산학협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다른 조직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렇죠. 산업협력단을 네. 각 대학에 만들라고 이렇게까지 법적인 근거까지 만들어준 것 같은데 네. 산학협력단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게 되나요? 네. 산업체와 대학 간에는 사실은
역할이 각기 다른 가운데서 협력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죽음의 계곡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 역할,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의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에 것이죠. 있는 여러 인적 자원 또는 물적 네. 자원, 연구 인력이 관련된 또 이제 네. 기업과 그 연결을 누군가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재직하고 계신 대학에서 이 산학협력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산학협력단이라는 조직이 생기기 전부터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다른 대학들 네. 경우를 보면 대학의 비전에 자유, 정의, 진리, 봉사 이와 같은 수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내세우는데 우리 대학은 대학의 비전에 산학협력, 산학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일찍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현장과 밀접한 가운데에서의 연구, 또 인재 양성, 그를 통한 지역에 대한 기여, 국가에 대한 봉사 이런 역할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인지 정확했네요. 네. 우리 저 제작진들이 조사한 걸 보니까 네, 산학협력의 브랜드를 상표에 등록을 했다. 네, 네.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네. 뭐를 등록을 한 거예요? 이 저희가 이제 잉크라고 하는 네. 개념을 상표 등록하였는데요. INC? 네, INC라고 하는 겁니다. 이 브랜드라고 하는 의미는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쉽게 이해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가치를 제공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90년대만 해도 사실 베스트바이에 가보면 별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좋은 곳에 있고요.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들 정도입니다. 그런 브랜드를 생각해 보면 대학 또한 이제는 가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가 특허청에 상표권을 신청하고 1년 만에 저희가 등록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와, 그래요. 네. 그게 간단치 않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그 INC, 잉크는 무슨 의미예요? 그럼? 잉크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I는 아이디어, N은 needs, C는 capability라고 하는 뭐 이거 역량의 갖고 의미를 오신 모양이네? 예, 갖고 있습니다. 아, 여기 거기 이렇게 있네? 보시면 네. 좋은 아이디어. 사실은 모든 회의나 일들이 아이디어를 찾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는 두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한 다리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구현할 만한 기술, 지식과 같은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니즈, 커패빌리티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서 만나는 점에 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잘 모르거나 또는 고객의 니즈는 알고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디어가 고만고만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을 같이 키우는 그런 연구, 교육을 통해서 우리 대학만의 고유의 가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 잉크 모형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밭대학교 고유의 산학협력 브랜드 네, INC를 네. 잉크를 상표 등록을 해서 다른 데서 함부로 못 쓰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만. 다른 데서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 구성원들에게는 좀 더 산학협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산학협력을 구어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론, 메소돌로지를 가져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잉크를 브랜드화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앞으로 그 잉크를 네, 활용한 예, 또 그 브랜드를 활용한 그 한밭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홍보나 또는 네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구현되는 것 보여줘야 이제 상표 등록한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펜이 있는데요. 교수님 여기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펜의 색깔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4년간 공부하고 교육받으면서 자기만의 고유의 잉크를 갖고 졸업해서 그곳이 어디든 자기만의 색깔로
그곳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역량을 키우고 나가서 이제 사회에서 그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네, 맞습니다. 네. 자기 아이디어가 주변이나 아니 고객들에게 알맞게 잘 적용될 수 있고 자기 능력 보여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한 그렇죠. 개인적인 그 가치를 확립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 그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가치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고 또한 그러네.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러네요. 하는 방법론을 저희가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네, 이 대학 비전이 산학일체 혁신대학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걸 실현할 방법론에 잉크 말고 또 TPM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이것도 조금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TPM도 약자인데요. T는 테크놀로지고요. P는 프로덕트, 그리고 M은 마켓입니다. 이 T의 또 다른 의미는 탤런트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대학에 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술을 원하고요. 또 하나는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재와 기술을 통해서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제품들이 다양한 고객의 욕구에 맞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으로서 저희가 TPM을 만들었는데 이 TPM은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로부터도 출발하지만 M이라고 하는 시장으로부터도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제품이 무엇인지 그 제품을 구현할 기술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래서 T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술 푸시라고 본다면 시장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마켓 풀이라고 하는 시장 견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방향을 통해서 산학협력의 바퀴가 잘 돌아간다면 훨씬 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TPM이라는 방법론 또한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보다 조금 기본적인 게 INC 잉크고 네.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이제 TPM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하고요. 제품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에서 고객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여는 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중간마다 사실은 어려움을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계곡을 넘어가도록 하기 위한 비유로 쉽게 1대 10대 100, 1, 10, 100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좀 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이 1이라면 그 기술을 갖고 제품으로 바꾸는 데는 10의 노력이 들고 그렇게 만든 제품을 고객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도록 하는 데에는 100의 노력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술 사업화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품으로 바꾸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 그리고 고객이 시장에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자 하는 측면에서 1대 10대 100이라고 하는 비유로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총장님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네. 산학협력은 네. 구호로의 산학협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네, 방법론이 구현될 있는. 수 있도록 네, 하는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1대 10대 100이구나. 그런데 네. 그게 TPM으로 예.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수많은 이제 특허도 있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막 이제 기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이제 과연 산학협력과 기술 개발로 이렇게 상품화로 연결되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의 검증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이제 한 맞습니다. 번씩 이렇게 걸러질 수 있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네. 본인의 회사를 만들고요. 본인의 기술을 갖고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하셨구나. 네, 창업을 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요. 좋은 일자리를 200개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그걸 통해서 대학에 또 발전기금으로 주식으로 10만 8천 주를 기부하셨는데요. 그게 당시 주가로 보면 한 40억 원에 이르는 그러한 좋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한테 자신감,
기업가 정신에 어떤 자신감을 심어줬던 것이 가장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에서 지금 이제 산학협력 부총장 일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산학협력 단장 네. 하고 계시고. 근데 또 보니까 링크 플러스 육성 사업단 네네. 단장을 또 하셔요? 예. 아니, 맡고 있는 게 참 많으신데 링크 사업은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산학협력 네네. 프로그램의 하나고 그것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12년인가 시작해가지고 네네, 1단계 끝나고 지금 2단계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네. 3단계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링크 사업이 과연 대학의 산학협력에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돈을 투자하려면 확실한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밭대학만의 무슨 성과를 좀 아니면 뭐 전국에 있는 대학들의 성과도 같이 뭐 얘기해 주실 수 네. 있고. 1단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단계는 공학 중심의 산학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변을 확보를 하였고요. 2단계로 넘어서서는 공학 플러스 인문사회 계열, 디자인, 예술 분야까지 확대를 하였고요. 또한 대상 또한 산업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까지로 넓혔던 것이 2단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총장님 재직 시에 2단계에 진입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이제 2단계가 마무리되면 이제 3단계 사업이 5년간 그려지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죠. 2단계와 3단계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VAT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V는 가치입니다. 가치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A는 고도화입니다. 산학협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왔지만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T는 투게더니스인데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환경 문제까지를 고려한 그렇게 확대해가는 모습으로서의 3단계를 그려보면 지역 주민이 이제 체감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 또 주민들, 또 지역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다면 링크 사업은 정말 성공한 그러한 대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학이 지역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긴 하는데 네네. 사실은 링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 재정에는 굉장히 큰 보탬이 되잖아요. 예, 이게 뭐 맞습니다. 작은 게 아니니까. 예. 그것이 근데 대학만을 위한, 대학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이렇게 좀 뭔가 확산시켜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좀 거창하게 지역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게 예.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가는 것 같군요. 예. 근데 이게 부총장님 계신 대학만의 전략일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자칫 이제 3단계도 경쟁이 치열해질 때 이 전략을 미리 말씀해서 네네. 뭐 지장이 있다면은 뭐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3P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 3P 네. 개념을 네네. 3단계 전략에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기존의 산학협력이라고 하면 이익에 기여하는 프로핏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P는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한다면 세 번째 P가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나 관심 있는 플래닛이라고 하는 지구 환경의 문제죠. 갑자기 큰 홍수가 일어난다거나 또는 심한 가뭄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공기 질의 문제라든가 지금 같은 이런 팬데믹 현상도 사실은 자연 파괴에 대한 그러한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3P라고 하는 것은 산학협력이 기업에 당연히 이익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에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높이고 지구 환경, 공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까지도 이제는 산학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링크 사업의 명분을 네네. 잘 찾으신 것 같으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확장돼가는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으네 이제. 맞습니다. 네. 그렇죠.
대학과 대학이 위치한 그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더 넓게 지구 전체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잘 설계해서 네네. 3단계 링크 사업도 정부에서 인정해서 충족할 만한 재원도 확보하고 잘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사실은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협의체가 있습니다. 대전권 산학협력 협의체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충청권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사실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나누는 게 힘이지 않습니까? 뭐 늘 우리 교수님이 총장님으로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방금 얘기한 3P, 뭐 3P, ESG 경영의 또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세미나에서 발표하셨다는데, 네. 그러니까 링크 사업이 단순한 링크 사업이 아니고 이게 사회와 지구를 위한 걸로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경영하고도 연결이 돼서 ESG 네네. 경영 핵심 요소로 등장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연결시킨 거예요? 이게 ESG 경영이라는 게 뭐고 또 궁금하네요. ESG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조사에 따르면 한 20% 정도가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미료라고 하는 MSG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MSG를 집어넣으면 없던 것도 맛이 있는 것처럼 ESG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를 살리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E는 환경의 의미고요. S는 소셜, 사회의 의미고 G는 가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에 출발은 투자자부터 출발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얼마나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가 우수한가를 놓고 평가를 기업 통해서 평가할 때.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를 준비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을 했는데 유럽에서 ESG 레포트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레포트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부품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은 ESG 레포트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대학이 작지만 ESG 레포트를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테고요. 그 가운데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지배구조에 관해서도 저희 스스로도 우리 산학협력단 직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도와가는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 이 3단계 링크 사업 얘기하다가 네네. 그러니까 네. 세 가지 P로 시작되는 영어, 주로 오늘 영어 단어의 이니셜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아무튼 거기서 확장돼서 또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ESG에 대한 것도 이제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지역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 예. 아유,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네네.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가지고 우리 부총장님 삶에 대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작년 2020년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을 받았어요. 부총리 상이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뭐 상을 받기에 충분한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땠어요? 네. 그동안에 제가 한 20년간 지역사회와 대학에서 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 또 현장에 대한 활동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그 많은 것을 배웠고요. 저도 또한 저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했던 여러 선생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또 링크 사업단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 자축을 하였습니다. 아유, 뭐 제가 알기에는 아마 한밭대학교는 이 관련돼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2번씩이나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일을 하셨고 늦게나마 작년 얘기인데 지금 예. 축하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부총장님 이력을 보니까 대덕 벤처협회 연구소장 네. 하면서 막 그 뒤에도 또 많은데 네. 일단 대덕 벤처협회 연구소장 지금도 맡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2008년부터 7년간 맡고요. 지금은 이제 맡고 있지 않습니다. 대덕 벤처협회가 무슨 협회예요? 대덕 내에 있는 벤처 기업들이 모여져 있는 자발적인 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소를 만들었군요.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대덕에 있는 기업들이 협회를 만들었고요. 네. 그 협회 내에 연구소를 두었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또 네. 그 벤처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네네. 자체적으로 연구소도 있겠지만 네네. 협회 내에도 연구소가 필요하다. 이게 기술적인 것보다도 정책을 입안하고 그런 쪽이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기술이 본인들이 더 잘할 예, 테니까 예. 거기 네네. 요거 이제 모여서 우리 벤처 기업이 어떻게 살아갈까, 예, 예. 정부하고 무슨 일을 할까, 네. 또는 어떻게 우리 서로 협업할까 이런 거 연구한 연구소장을 오래 하셨네요. 네. 큰 기업도 있지만 작은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와줄 일도 있고 또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할 일도 있고 또한 새로운 신규 사업도 끊임없이 거기서 아이디어 내는 게 사실 그렇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대학 교수 하면서 그건 이제 네. 겸직을 하시고 봉사활동을 한 것이죠. 네. 학회를 또 2개씩이나 이끌고 계신데 인적자원 개발 학회장, 혁신 클러스터 학회장. 지금도 2학회를 다 이끌고 계시네요. 네, 두 학회 모두 다 2년씩 하면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예, 예.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야. 그리고 또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10년간이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이면 2010년 초부터 시작하신 것 같은데 개도국 공무원들한테 강의, 예, 컨설팅. 그러니까 개도국이 어떻게 기술 개발하고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뭐 이런 거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델 뭐 이런 걸 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계기부터 일단 네. 궁금해요. 한국의 경제 발전의 원인을 찾는 과정 속에 대덕 연구단지, 지금은 대덕 특구죠. 그렇죠. 특구를 찾는 개발도상국 관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네. 분들이. 그래서 그런 수요를 받아서 2008년도에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서 STP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파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상이 외국에 있는 개도국 관료들 또 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초창기부터 제가 이제 그 교수로 참여를 하였고요. 벌써 15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2주간 교육을 받고 돌아간 분들 중에 2주 합니까? 네, 현지에 장관이 된 분도 있고요. 또 테크노파악 원장이 된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과거에 그 자기가 수업을 받았던 분들을 초청을 하기도 하죠.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명으로 초대를 받아서 현지 국가에 가서 조금 더 그 나라에 맞는 그러한 맞춤형 교육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컨설팅도 하고 또 그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도국들이 대한민국의 연구단지 모델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네, 네. 배우고 싶어하는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해외 수출을 할 때, 예를 들면 원전 수출할 때는 반드시 제공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테크노파크를 하나 지어주는 라고 하는 그런 전략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테크노파크 또 대덕 특구의 모델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대학에 오기 전에 네네. 안밭대학에 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제가 99년도 왔으니까 이제 22년째 22년 됐습니다. 되셨구나. 오래되셨네 이제. 그 전에는 그럼 어디 계셨어요? 그 전에는 네. 학위 받고 컨설팅 회사에 있다가요. 네. 그리고 미국의 심스라는 연구소에서 포스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스가 네. NSF에서 미국 과학재단에서 만든 산학협력 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산학협력의 중요성 또 그 가치를 미리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연구소가
소장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다른 학교로 옮겨갔습니다. 그 옮겨간 곳이 노스캐롤라이나의 교수로 갔다고요. 아니, 그분은 은퇴를 하시고요. 그 연구소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곳을 소위 말하는 입찰을 받아서 제일 좋은 대학으로 그 연구소를 보낸 겁니다. 아, 미국 정부에서 보내. 아니죠. 그 대학에서. 그 센터는 우리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요. 그 센터는 본인이 만들었으면 본인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과학재단의 돈을 받아서 했다고 그래요. 받았지만, 네. 아, 소유권을 거기. 네.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그 연구소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좋은 조건으로 그 연구소를 옮겼어요? 옮겨갑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는 거기 있구나. 예, 지금 거기 있고요. 그 인연으로 제가 대덕 특구와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비교 연구를 또 2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닥을 가서 마침 접한 게 산학협력연구소였죠. 경영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 네. 산학협력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참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알빈 소장님이라고요. NSF의 소장을 지냈던 분이신데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또 굉장히 가까우세요. 그래서 그럼 그 포스닥 프로그램을 마치고 네네. 바로 이제 한밭대로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때 그 시기가 딱 잘 맞았구나. 네.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올 때가 IMF 때라서요. 저는 우리 대학에 감사하고 있고요. 또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한 자그마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지요. 한밭대에서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지. 경영학은 어릴 때부터 뭐 꿈이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경영학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경영을 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중에서도 저는 인사관리를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제가 경영학 교수가 아닙니다. 투자도 잘 못하고요. 네, 그런 가운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나는 경영학 교수가 아니라 인사관리 교수다. 이렇게 집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네. 그렇죠. 모든 일이 다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을 위한 일이고 네, 산학협력도 사람이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에 관심이 많은 우리 청소년들은 경영학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겠네. 네, 한번 네, 도전해 볼 만하다. 근데 산학협력단의 뭐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대학 전체의 중요한 사명일 수도 있는데 졸업생들이 네, 산학협력을 통해 훈련을 받고 교육도 받고 했으면 좋은데 일자리를 뭐 그것이 급여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자기 적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될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 부총장님 어떻게 평가하시? 네, 기업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대학 졸업생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우선 성실하고 진정성이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일머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대학의 비전인 산학일체, 산학협력, 혁신대학이라고 하는 그 비전하에 4년간 교육받았던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 대학은 지역대학이지 않습니까? OECD 정의에 따르면 지역대학은 지역에 존재하는 대학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대학이다라고 하는 정의에 정말 딱 맞는 대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취업한 학생들이 네,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또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만족도를 뭐 계속 조사하실 텐데 어때요? 예. 매년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 결과가 우리 교육에도 피드백이 되고요. 기획체에서 그 일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기획체 결과를 우리 산학협력단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산학협력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 구체적으로 저희가 표현하자면 현장 실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또 캡스톤 디자인은 어떻게 해서 좀 더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지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뼈아프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약한 점 중에 하나가 글로벌 역량이 좀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회사의 입장이고 네네. 졸업생들의 입장 만족도는 졸업생들도
좀 취약한 것이 글로벌 본인 스스로도 예, 그렇게? 글로벌 측면에 좀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글로벌 환경에 좀 노출시키고 동시에 해외 교류라든가 또는 외국 학생들과의 어떤 그런 그래요.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될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요새는 그 많은 제약이 있겠네요. 네. 이게 참. 그래서 화상을 통해서 팀 프로젝트를 뭐 예를 들자면 여러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도 시도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젊은이들이 그 화상을 통한 관계 맺기 네, 네.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아, 네. 저희들은 좀 서툴러가지고 잘 안 네. 되는데, 네. 그것도 뭐,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할 수밖에 네. 없을 건데, 사실은 이제 직접 가서 대면하고, 그게 제일 좋죠. 좀 부딪히고, 네네. 맥주도 한잔 하면서 예, 친교도 맺는, 네. 이게 좋은데, 네. 참,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한테는 약간 참, 운이 없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사제동행 같은 프로그램을 대학이 준비를 해서 교수 학생들의 만남을 소규모 형태로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외국에 이제 뭐 협약을 맺고 있는 대학들의 외국에서 이렇게 네. 학생들이 오기도 어렵잖아요. 네. 요새. 그렇지만 그래도 갖고 오겠다는 와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2주간 격리한 상태에서 방역 이제 조치하면. 방역 조치를 하고 또 그 학생들과 함께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어려운 때 굉장히 네. 참 조심스러울 텐데. 네. 아.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어,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매력을 참 많이들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제 외국 학생들도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대전 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뭐 이런 네네. 얘기 들었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네, 새롭게 취임하신 정태희 회장님하고 또 부회장인 박한호 사장님이 대학을 방문해서 대학의 4차 산업혁명의 환경들을 쭉 돌아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TPM, 기술개발, 제품, 그리고 시장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결국은 기업의 가치는 이 매출을 올리는 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업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기술력은 뛰어난데 대덕의 기업들이 이 마케팅 영업이 취약하다. 그래서 영업 관련된 전문 인재가 필요한데 그것을 한밭대학이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교육도 시킬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총장님이 이것을 대학원의 계약학과 형태로 만들어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이를 통한 우수한 영업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논의도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뭐 시작은 뭐 작은 인원이 시작하더라도 예, 예. 그 재직자 중에 그런 역량 있는 인재를 키워내면 한밭대 가서 연수 받아야 된다. 예, 이제 맞습니다. 뭐 그런 네. 얘기가 나오겠네. 예, 예. 아 그렇겠구나. 사실은 뭐 그밖에 많은 대학들하고도 이 산학협력 관련 업무 협약도 하고 그러는데 외부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왜 부총장님 계신 대학을 찾을까? 네네. 어떤 평판 때문에 뭐 그런 건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네. 먼저 아마 교수님들의 개방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교수를 평가할 때 논문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학도 논문으로 평가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체에 얼마나 밀접하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교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작년에 저희가 산업부로부터 한 35억 원의 과제를 수주를 받았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대학의 실험실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여러 대학들이 경쟁을 하였는데 객관적으로 한밭대학교의 교수님 연구실이 가장 눈턱이 낮게 눈높이에 맞게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수님들의 개방성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 94년간의 전통, 산업체와 밀접하게 이루어져 왔던 그 전통과 문화는 하루아침에 모방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개교 100주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네. 그 준비를 또 이제 할 텐데 산학협력 차원에서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얼마든지 전에 개방성이 있는 대학으로 네네. 평가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이 하고 계신 일이 너무 많은데 외부의 학회 회장도 하셔야 되고 뭐 각 공공기관에 지원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보니까 또 최근에는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을 좀 도와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 뉴딜 사업. 네네. 이거 보니까 인근 지역 대학들도 이거 조금씩 하시던데. 예, 맞습니다. 네네. 아, 부총장님께서 되신 대학은 어디에 참여하고 있나요? 저희는 중구청의 유촌동 있지 않습니까? 아, 유촌동. 네, 유촌동 도시재 개발 사업에 네. 도시 재생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가 3년간 총 18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저희는 23개 과제 중에 1개의 과제를 맡았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업종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또 신규 창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과제를 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 네.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시고 또 그동안에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데가 참 힘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이 돼서 거기가 좋아지면 그 개발의 몫이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참 소극적이고 폐쇄적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이제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대화 나누고 또 어떤 팀장님은 그 농사진 쌀을 가져가서요. 그곳에 가서 방앗간에 가서 떡도 만들고 또 그러면서 이제 스킨십을 하다 보니까 또 대학에서 왔다고 하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네네. 또 중시하는데 이것도 산학협력단에서 관련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다. 네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산학협력단 또 링크 사업이 산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분야가 그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 정규 과정을 벗어나 있는 학생들, 또 다문화 가정 학생들, 탈북민들 등이 우리나라에 한 40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물론 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미용이라든가 또는 바리스타라든가 그런 어떤 서비스 업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1년 동안 학생들에게 한 750시간 정도는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켰고요. 올해도 또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대학도 진학하고요. 또 취업도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게 되고요. 또 한 학생은 코딩 교육을 고등학교를 안 나온 학교 밖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가서 강의할 정도의 또 스킬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대학이 해야 될 또는 놓치기 쉬운 영역이긴 하지만 또 한밭대학이 또 꼼꼼히 그런 영역까지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다는데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네네. 1년 과정에 예, 1년 과정입니다. 몇 명이나 그러면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를 소규모지만 교육하고 집중적으로 있고요. 하고 있고. 네. 바로 요 앞에 강의실에서 코딩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고요. 또한 자기들이 스스로 또한 제품도 만들어 보고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요. 그 중에 한 학생은 이번에 창업 300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단위에도 출전하는 그런 또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네, 창업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이죠. 그런 지원의 성과가 결국
그들이 이제 자립을 하고 예, 예. 취약계층을 점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교육이 될 텐데,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조금 더 새롭게 이 취약계층 교육, 청소년 교육을 방향을 좀 잡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요. 3D 프린팅 교육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또 드론 센터도 있습니다. 드론 교육을 시키면 네. 군에 갈 때 드론병이라고 하는 또 특수병과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대하고 나서 또 관련된 업종에 취업할 수도 있어서 대학에 있는 좋은 인프라를 우리 대학 학생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게도 오픈하는 그런 역할도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 지역 전체에 퍼져 있는 청소년들이 다 대상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이제 그 구청마다 그런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똑같은 교육, 뭐 임용 교육이라든가 또는 조리 교육 이런 것을 우리 대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좀 더 특화된 그러한 미래 교육에 초점을 둔 그런 것에 그렇구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네. 됐습니다. 예. 부총장님께서 꿈꾸시는 산학협력과 관련된 일이겠지. 뭐 지역대학의 미래 모습, 또 개인적으로 또 이런 걸 이루고 싶다, 꼭 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한 20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들었던 얘기가 지역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먼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벌써 우리나라에도 고령 인구가 40% 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가 정말 진정한 산학협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대학은 지역에 존재하는 대학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대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학의 정체성은 더욱더 굳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교수님, 학생, 또 동문, 또 은퇴하신 총장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역을 위한 노력이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배운 내용들 또 지식을 개도국에 가서 쓰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우리 이 지역을 위한 대학을 위해 봉사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개도국을 위한 또 봉사도 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저 정년 퇴임하고 하시면 아무 홀가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예, 농담이었고요. 정말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 떠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네,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용하는 어휘도 네.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참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뭐 있으실 것 같으면 첨언하고 또 이제 그 마무리 인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제가 평상시에 늘 그 감동을 받던 이 따뜻한 프로그램에 제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학이 그동안 노력했던 또 우리 직원 선생님이 함께 했었던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또 지역을 위한 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지금 오늘날 이 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하는 역할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 네.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 혁신, 네, 또 인재 개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대학의 이제 산학협력을 책임지고 있고 그것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대학과 기업이 서로 이렇게 상생하고 예. 또 지역을 이끌고 하는 일에 매진하고 계신 우리 부총장님과 또 성과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직원 선생님들과 구청장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따뜻한 프로그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송하영의 사람과 세상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소중한 인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대학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체 측면,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차원에서 보게 되면 산학협력을 통해서 교수들은 산업체의 요구에 의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를 통한 연구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또한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업의 기회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을 대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한 좋은 인재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보게 되면 경쟁력 차원에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를 통한 기업체가 클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산학협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